노르웨이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난방 기술이 한국에선 2000년 동안 바닥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의 기적 같은 발명품, 온돌에 얽힌 노르웨이 청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독한 겨울로 유명한 북유럽.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에서 온 요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한은 어릴 적부터 한결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대요. 바로 겨울만 되면 집 안까지 밀려드는 추위 때문이었죠. 노르웨이의 겨울은 단순히 춥다기보단 사람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혹독하다고 해요. 요한도 매년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런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왜 겨울엔 여전히 춥고 불편해야 할까? 특히 난방비는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집 안은 여전히 춥고 방항석에 난로를 두고도 코끝이 시리던 날들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런 요한이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며 난방 시스템에 대해 배울 때도 늘 고민은 같았대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따뜻함을 극대화할 방법은 없을까? 그런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사실 요한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대요. 김치, K-팝 정도? 하지만 한국이 겨울에 춥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은근 기대를 품고 서울로 향했죠. 그렇게 요한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 친구 준호의 자취방에서 며칠 묵게 되었는데요. 그 첫날 밤 요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자취방에 들어서자마자 히터나 라디에이터 같은 난방 기기를 찾아보며 이렇게 말했대요. 준호, 난방은 어디에 있어? 히터는 어디다 둔 거야? 그런데 준호는 태연하게 말했죠. 아, 바닥에서 열이 올라올 거야. 걱정 마.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대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죠. 그런데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더니 방 전체에 아늑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요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손을 대더니 결국 바닥에 누워버렸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편하네. 요한은 한참 동안 바닥에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난방이 아니라 마법이야. 그날 밤 요한은 너무 따뜻해서 잠이 잘 오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바닥에 누워있는 게 히터보다 더 따뜻하고 공기도 건조하지 않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그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에 그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2000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추위를 견딘 거야? 요한은 준호에게 끝없이 질문을 쏟아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어? 이거 한국만 있는 거야? 난 지금 내가 배운 난방 기술이 초라하게 느껴져. 준호는 웃으면서 말했대요.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온돌이야.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온돌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요한은 온돌이라는 기술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서울에서의 경험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운명을 바꿀 온돌과의 두 번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요한은 온돌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느끼며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몸은 따뜻해졌지만 머릿속은 온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효율적인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넘어서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야. 이걸 전 세계가 모른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는 민박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께 강원도의 전통 온돌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머니, 아까 산에서 제가 느낀 따뜻함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온돌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내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온돌은 그냥 바닥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야. 우리 어릴 때는 온돌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따뜻하게 몸을 녹이면서 시간을 보냈지. 온돌방이 없었다면 우리 같은 산골 사람들은 겨울을 버티지 못했을 거야. 요한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돌이 단순히 난방 이상의 역할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온돌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도 서로를
가까이 하게 만들고 따뜻한 정을 나누게 해주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요한은 민박집 온돌방 한가운데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자란 노르웨이에서는 난방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좁혀주지 못했어. 방마다 라디에이터가 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따로 시간을 보냈지. 하지만 여기선 온돌이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해. 그는 민박집에 머무는 동안 온돌이 한국인의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체감했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는 매일 아궁이에 나무를 넣어 방을 데우는 일과를 자연스럽게 이어갔고, 요한은 아주머니를 도우며 온돌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직접 배워갔습니다. 장작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방 온도가 달라진다니 정말 섬세한 기술이야. 하지만 요한이 느낀 온돌의 매력은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박집의 다른 투숙객들과 온돌방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이 요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이 바닥이 뜨거우니까 몸도 따뜻하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지네. 다른 투숙객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을 때 요한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온돌은 단순히 방을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도 데우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요한은 온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온돌의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2000년 전부터 이런 난방 방식이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왔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특히 그는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온돌의 초기 형태인 구들 구조를 공격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연기가 바닥 아래를 지나가면서 열을 전도시킨다고? 이건 단순히 난방 효율이 높은 걸 넘어선 혁신 그 자체야.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널리 퍼지지 않았을까? 요한은 노르웨이에 돌아가면 이 온돌 시스템을 반드시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온돌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문화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죠. 온돌을 우리 집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 따뜻함을 만드는 과정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야 해. 민박집에서의 마지막 날, 아주머니는 요한에게 구들 방식의 온돌이 현대 아파트, 난방 시스템으로 변천하는 과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요즘은 가스나 전기로 온돌을 데우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방 전체를 데우는 거죠. 요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안다면 더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요한은 온돌에 대해 더 깊이 배운 뒤 이 기술이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전통적으로 난로와 라디에이터를 사용해 난방을 했지만 그 방식은 집 안의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고 연료율이 낮아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반면 온돌은 에너지 효율적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발명품이었죠. 그는 민박집을 떠나며 강원도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자신의 나라에 꼭 전하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온돌이라는 한국의 보물을 노르웨이에 소개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거야. 하지만 그의 모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곧 한국에 대해 그리고 온돌에 대해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요한은 민박집에서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온돌이 단순한 난방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온돌의 따뜻함과 구들 구조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했지만 정작 온돌이 생명의 은인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요한은 강원도의 설경을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기 위해 산길로 향했습니다. 전날 민박집 아주머니가 추천해준 길이었어요.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변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 요한은 맑은 공기와 눈 덮인 나무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겨울이라니. 추운 나라에서 온 나도 이런 풍경은 처음이야. 그는 눈길 위를 걸으며 산새들의 소리를 들었고 눈 위에 남겨진 동물 발자국을 따라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산길 중턱에 도달했을 무렵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은 처음엔 그저 가벼운 눈이 오는 줄로만 알았어요. 아, 눈이 좀 오네. 그런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굵은 눈발이 바람과 함께 몰아치며 그의 시야를 가렸고 산길은 순식간에 눈으로 덮여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괜찮았잖아. 요한은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을 꺼내 GPS를 확인하려 했지만 산속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은 요한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며 눈보라 속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방향 감각은 점점 흐려졌고 그는 추위가 몸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이런 추위는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다르잖아. 한국 겨울이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어. 바람은 그의 얼굴에 날리는 눈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몰아붙였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아 두려움에 휩싸였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빨리 피할 곳을 찾아야 해. 그러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요한은 필사적으로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농가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한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씨에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어서 들어와. 요한은 눈보라에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자마자 그가 느낀 건 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생명을 되찾는 느낌이었죠. 추위로 경직된 그의 몸이 서서히 녹아가는 걸 느끼며 요한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를 온돌방으로 안내하며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방을 뜨겁게 데워주었습니다. 앉아있어. 이따가 차도 한 잔 끓여줄게. 요한은 온돌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따뜻한 열기가 몸 구석구석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온돌이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온돌방에서 자랐고 추운 겨울에도 가족들이 모여 온기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같은 산골 사람들은 온돌 없이는 겨울을 버틸 수 없었어. 이 온돌방 덕에 나도 지금까지 건강히 지낼 수 있었지.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온돌이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필수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온돌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요한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온돌방에서 잠을 청하며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온돌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구야.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혁명적인 발명품이야.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던 위기가 오히려 요한에게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 되었던 겁니다. 눈보라 속에서 온돌이 생명을 구해준 경험은 요한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강원도의 농가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그는 민박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며 머릿속으로 확신했죠. 이 온돌이라는 걸 노르웨이에 전해야 해. 내가 이 따뜻함을 경험했듯 추위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도 이 기적을 느낄 자격이 있어. 한국을 떠나기 전 그는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현대식 온돌 시스템과 강원도의 전통 구들, 온돌을 떠올리며 두 방식 모두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데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감탄했죠.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 노르웨이로 돌아온 요한은 곧바로 자신의 집 바닥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족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쓰는 라디에이터와 난로는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지만 온돌은 집 전체를 감싸줘.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 친화적이야. 그의 부모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바닥을 뜨겁게 한다고? 그게 얼마나 실용적일까? 그러나 요한은 직접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설계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자신의 집에 온돌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첫눈이 내린 어느 겨울날 부모님은 온돌방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한,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난방비 걱정을 덜면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니. 요한은 이 경험을
자신의 SNS에 기록하며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돌 위에서 눈 오는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적었죠. 한국의 온돌은 나에게 따뜻함을 넘어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노르웨이에서도 이 온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게시물은 예상 밖의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친구들은 물론 지역 사람들까지 온돌이 대체 뭐냐 하며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돌을 알리기 위해 작은 모임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한국에서 배운 온돌의 원리와 효율성 그리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닙니다. 온돌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온기를 전하고 가족과 이웃을 하나로 이어주는 철학입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며 온돌을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닥이라니 이건 상상도 못했어 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요한은 동네에서 온돌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돌이 북유럽의 주택 구조와도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주제를 건축학 논문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으며 북유럽의 난방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몇 년 뒤 요한은 온돌을 도입한 집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꿈을 품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서 온돌의 본고장을 돌아보고 싶어. 그리고 이번엔 한옥에 더 오래 머물며 그 따뜻함을 마음껏 느껴보고 싶다. 결국 요한은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강원도에서 만났던 민박집 아주머니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그때 당신의 온돌방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노르웨이에서 이 따뜻함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건 아주머니와 한국 온돌 덕분이에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온돌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한국의 따뜻함을 잘 전해줘서 정말 고맙다. 요한은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과 온돌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돌은 바닥만 데우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나처럼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는 그렇게 한국 온돌의 철학을 담아 사람들을 이어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